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27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고 해석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동훈 호남 반도체 투자 압박 박근혜 미르재단 사건 같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29일 호남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 공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00조 원 투입할 듯, 한동훈, 박정부, 미르, K스포츠재단 사태와 비교. 이건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6월 2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6일 청와대가 주도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400조 원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결정하면 예하고 따라해야 하는 것이냐며 박근혜 정부의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대기업을 압박해 최소 770억 원을 강제 모금했다는 말이 나왔고, 이 논란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됐었다.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지역균형발전 삼전릭스 400조 투자계획 발표했듯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사회 이사들은 다수 주주와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 이것을 충분요건 논리로 한번 좀 접근해 보죠. 만약에 총수들이 강압에 굴복하여 호남 반도체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는 정부 시책에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국가 자본주의화 된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정식 면책이 대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려는 속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발전 말은 좋습니다. 기업 지배, 그러면은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조건은 기업 지배구조 의사결정에 중국 공산당도 이사회에 공산당 강부가 꼭 하나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정부 권력주 일주 제도 강제화 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표현대로 하면은 한 주를 정부한테 주는데 그거를 황금주로 줘라. 그러면 다른 일반 주식의 1000주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된다. 미국은 한 5%, 1, 2%만 가지고 있어도 최대 주주가 되는 그런 주식이 분할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황금주 일주를 갖는 그런 강제된 그런 국가 자본주의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 그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창하게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연결된 거를 부경벨트라고, 산업벨트를,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호남고속도로를 호경벨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보죠. 이게 크로싱이 돼 가지고 부경벨트는 신경벨트로 연결이 되고, 호경벨트는 서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산까지 가서 원산에서 다시 나산 핫산지구까지, 두만강 프로젝트까지 연결되는 미래청사진 정도는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똑같이 이 두 놈을, 호경벨트하고 부경벨트를 다 반도체로 하는 게 균형발전이냐. 저는 특화 발전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경벨트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한다면 통일 한국에서 향후 신경벨트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호경벨트도 반도체한다. 유무기 화학산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원자력 발전은 왜 안 되나.
호남 특화 발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 한국에서 한경도 낮은 두만강 지역 벨트까지 연장될 것이다. 왜 양쪽 벨트를 똑같이만 해야 되는가? 특화된 발전을 해야 오리온 벨트가 완성된다. 이 오리온 벨트를 지금 이렇게 그 서울 중심 휴전선 부근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미래의 오리온 벨트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평양 원산을 연결 짓는 것이 오리온 벨트. 요게 이집트 그 피라미드 구조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그렇게 천문 현상으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요 두만강 프로젝트는 향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신경벨트는 중국 랴오닝성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나중에 하얼빈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아주 그 미래를 그렇게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반도체를 균형 발전한다. 그거 좀 단말마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한국 새로운 군사 전략으로 50만 명의 드론 전사 훈련 실시. 국내 뉴스가 아니고 토마스 마레스카 UPI. 근데 사실 UPI가 통일교 재단이 미국 언론을 인수한 거죠. 6월 26일 서울 6월 26일 UPI. 한국은 금일 현대 분쟁과 북한의 러시아와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교훈을 언급하며 군의 드론 및 대잠수함 능력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의 새로운 전략은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의 저비용 정찰 및 어슬렁거리는 드론을 확보하고 자체 개발한 K-루카스 장거리 자살 드론의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 고출력 마이크로파 시스템, 요격 드론 등의 기술을 통해 대드론 기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금일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군인이 드론을 제2의 개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명의 드론 전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화기처럼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 시스템입니다. 관계자들은 이 이니시어티브가 한국산 시스템의 군사 구매 확대, 상업용 드론에 대한 군사 인증 프로그램 구축, 조달 규칙 강화 간소화를 통해 한국의 국내 드론 산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좀 발표하지 그랬어. 도발한 북한과 저지한 미국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 6.25 전쟁 기념사. 6월 26일자 사설,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국내 뉴스의 이 플랫폼에서는 상위를 어떻게 안 띄워줄까요? 일본 야구 재팬을 통해서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그 비극을 누가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념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6.25 전쟁을 언급하는 기념사 내내 북조선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야, 일부러 피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순국자와 전몰병사를 추모하는 현충일 6월 6일 추모식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발언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유럽연합 지도부와의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보도 발표문이나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북한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었다.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도발의 주체로서 북한을 지적하는 것을 완전히 금기시하고 있다. 기념사에선 미국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피를 흘린 유엔 참전국이라며 여러 차례 유엔에 고마움을 표시했을 뿐이다. 유엔군으로 참여한 16개국 전체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6.25 전쟁은 미국이 유엔 헬멧을 쓰고 한국을 도운 전쟁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가깝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접촉을 특별히 부탁하려고 할 때 두 당사자들 사이의 불행한 역사를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이유와 무엇이든 북한과 미국을 제친다는 기묘한
6.25 전쟁 기념사를 들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근데 제가 6월 25일 날 제목을 스스로 띄운 것은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라고 어, 표현을 하긴 했죠. 저도. 어쨌든 그 목적이 뭐냐? 저는 뭐 그 왜 그랬냐? 그 미군 철수를 하면서 그 북한은 중무기를 소련이 다 남겨주고 또 북한이 공업화가 우리보다 잘 돼가지고 남침할 그, 그 경제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남침을 하게 된 건데 그걸 알면서도 미국이 철수했던 얘기는 유혹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참전을 하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저는 보는 거죠. 어,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이런 6.25 전쟁 기념사를 하게 되는. 근데 남침이 확실한 걸 가지고 북침했다고 얘기하는 작자들도 있고, 뭐 어떻든지 간에 러시아 외교부 한국 대북 압박 중단하고 실질적 조치 나서야. 이것도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6.25 전쟁 기념일 날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성 부상이 이석배 주 러시아 한국 대사와 회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한과의 접경지역 부근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대결적 군사활동이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양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에 대한 의사를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남측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러시아는 한국 지도부가 모스크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한국이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공격에 공공연히 동조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국 현 정부의 대러시아 연설은 역대 정권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의의 표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 의미가 있다며 큰 잠재력을 가진 무역 경제관계 정상화에 관련해 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루덴코 외무부 차관인 모양인데요. 그 뒤에 있는 여자는 아직 저도 수컷이라서 그런지 이쁘게 보이는 여자가 앉아있네요. 중국의 전기차 가격 전쟁은 자체 자동차 판매의 70%를 수익성이 없게 만들어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라는 미국식 표현. 미국 TCD 6월 24일입니다. 주요 시사점 AI가 압축을 하네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판매의 약 70%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등 적자를 내고 있는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6년 2월 수익성이 낮은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차의 저가 판매를 금지했고 비아디, 지리, 체리와 같은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해외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덤핑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보증 지원, 품질 및 산업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급격한 전기자동차 가격 인하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판매량 면에서 경쟁사를 앞지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새로운 업계 데이터를 인용한 레디트 스레드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이제 국내 수요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토브로그에 따르면 2026년 초까지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32%를 차지했으며 신에너지 차량은 전 세계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손실을 입는 시장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접근 방식을 규모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구축된 적대적 가격 전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덤핑 판매죠. 그래서
제가 스루프 회계 분석에도 계속 인용하고 템플릿 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만은, 미중 과잉 생산 실패의 결과 관세 전쟁의 서막은 바이든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얘기. 과잉 생산하지 마시고요, 덤핑하지 말래도요. 그런데도 중국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까요? 전 세계 산업이 망한다면은 그거는 남은 거는 전쟁밖에 남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결국 중국을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김건희 임명청탁 대가 200억 거북이 수수. KBS 6월 26일 윤석열 김건희 재판 본격화. 이렇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구치소 안에 있는 건가요? 요즘 마스크는 왜 쓰나? 법원 김건희 순방 목걸이 대가 관계 인정. 법원 김건희 임명청탁 대가 200억 거북이 수수. 용서받지 못할 부부. 윤석열 내란 계엄. 내란이라는데 이제 계엄은 제가 삽입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하는 거를 언론은 모르냐? 내란죄로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뭐 있는지 모르지만은 확실히 됐나요? 어, 법원이 내란으로 죄를 내렸다면 그때부터 내란을 써야지. 그 전까지는 혐의죠, 혐의. 계엄령이 바로 내란이다. 성공한 계엄은 내란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내란이 아니지. 그거는 혁명입니까? 어, 법원이 판결할 수 있나요? 그건 권력의 문제지. 한겨레 2월 26일 김건희 1심 징역 7년의 정치권 사필 규정. 요 사진은 어디 외국 갔을 때 포도주 건배하는, 이건 뭐 적포도주고, 김건희는 백포도주를 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백포도주겠죠. 이재명의 한국소멸 프로젝트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6월 26일 공산주의자들의 태업, 자본주의 망치려는 것이다. 그것이 공산주의 활동이다. 김진석 태극기 배지 거꾸로 달았다. 거꾸로 달았다. 조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국발 태극기였던 것이다. 이게 정상인데 3, 4, 5, 6 건공감리가 3, 4, 5, 6 이렇게 N자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 버전은 뒤에 있는데 3, 4, 5, 6 역제트. 요거는 최근 버전은 3, 4, 5, 6 Z 버전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건강감리 결계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태극기 주술적 의미가 있다. 부적 성격 좌파애들 굿 좋아한다. 음양의 조화를 파괴하는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태극기 잘못 그린 것은 저주를 위한 것입니다.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염원이 담긴 것이다. 이 러시아 탱크 G 표시가 있네요.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주술적으로 풀어냅니다. 과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지금 단계 소련의 G 탱크에 나온, 그걸 왜 이런 거를 표시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재명 태극기 배지 해프닝 거꾸로 달고 나왔다 고쳐. 다시 뒤바뀌더라도 이게 3, 4, 5, 6이 3, 4, 5, 6으로 이렇게 잘못됐다 이게요. 공공감리 위치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G 모양의 러시아 상상 초월 주술학적 세계 합리적 세계 일이 아니다. 오컬트로 추측을 한다. 요게 그 평택시 주최 한미친선 축제 북조선 태극기가 충격이었다. 임시위원회에서 이런 태극기를 썼다는 얘기죠. 2021년 7월 6일 중국 공산당 세계 정상회담, 이거 잘못 오타입,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했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고, 또 인민해방군 장교를 입교시킨 육군대학, 이 6월 3일 날 보도도 인용을 했고,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3개국 정상 중에서 2사람은 지금 날아갔다. 그 다음은 누가 날아갈 거냐?
박근혜 탄핵 후 집권하려던 자 이재명이었다 하면서 쭉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북로 밀착석에 위성락이 카자흐스탄서 고위급 비공개 회담을 했다는 거 몰랐는데 6월 26일 날 이런 뉴스가 있는 걸 어떻게 찾아냈네요. 그리고 황교안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결정적 개입 촉구, 이런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부정선거는 국힘도 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한국이 중국화 막으려면 다음 주자는 누가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로 하면서 쭉 여러 가지를 풀어 나갔습니다. 이뇨한이가 왜 적십자 총재가 됐냐? 그거 마약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북한을 갔다 왔던 친구니까 이뇨한이. 또 이뇨한이가 의외로 친중적이라 그런 그 진단을 하네요. 그리고 이게 그 청와대 비서관들 출신 면면을 보면은 뭐 하려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북한에 뭔가 보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내네요. 어쨌든 중국은 7월 1일부터 중국 체제를 욕하면은 엄단을 하고, 우리나라는 7월 7일부터 가짜뉴스는 반역죄로 엄단하겠다고 하니까 그 가짜뉴스다 아니냐를 누가 판단하냐? 중국처럼 중국 공산당이 판단하듯이 정부가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독재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겠다. 가짜인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알아? 참 이게 이상하게 갑니다. 민망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표 쓴 검사들 줄줄이 복직. 이게 뭔가 그 검사 출신들하고 무슨 공소 취하를 하려고 이렇게 그 뒷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또 그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해체하려고 그러고 명칭 구성 방식 변경한다. 내무부에 다시 만들어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 장군 40명은 전원 불가리 된다. 진영승 합참의장 인적 쇄신 차원 전격 지지. 이재명이는 정치를 자기 감당 안 가려고 하는 일들인 것 같다. 이런 얘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전형적인 상관관계 추론의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추측 음모론으로 이해하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예측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관관계의 약점은 그 추론에 반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바로 무너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회 정치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도 인과관계 추론을 연습해야 된다고 저는 나이 한갑을 넘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간관계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합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과관계로 접근하느냐, 상관관계로 접근하느냐. 근데 상관관계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알고리즘도 상관관계 추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인과관계로 하면은 소수의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입증이 가능하면은 AI도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을 것 같지가 않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꼬리 내리지도 않고, 이게 상징적으로 비유가 된지 모르지만 이 진돗개가 이게 셋버트를 만나 가지고 어, 그 처음 미국 그 개공원에 놀러 갔는데 꿀리지 않고, 그러나 긴장해서 그런지 털을 바싹 세우고 얼굴을 조용하게 하면서, 이 개들은 온 신경이 서로 수컷들끼리 짝 하다가 서로 좋아 그래 인정할게 하고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 중에서 꼬리 내리지 않고 요거를 혁신 대신 백악관에 로비하는 AI 기업들, 자본주의 공정성이 완전히 끝난 지점 파일러 볼까요? 요것도 어저께인가 그러는데 요 제목만으로 요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어, 트럼프가 그 대통령의 그 법적인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돈을 벌었는데, 스톡 액트라는 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잘
파괴하는 그런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 스톡의 공개적인 주가 펌핑을 처벌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 결론. 룰메이커의 주식 투자 원천 금지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도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보다도 막강한 대통령 군수통수권자로 강제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권력을 이용해 새롭게 창조를 해낸다고 하면은 이런 게라도 있어야지. 인센티브 없다면 누가 대통령 하겠나 하는 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돈을 벌면 안 되죠. 음, 요거는 제 산책길 계획 루트입니다. 요 빨간 거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았는데 힘들어가지고 전철 타고 다시 들어왔는데, 다음에는 요, 요, 여기 저기 고덕산을, 여기 전통마을인가 뭔가 보존마을인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해가지고 매일 새로운 길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 치매를 방지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좀 너무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침에 가든지 아니면은 오후 가든지 한번 좀 돌아가지고, 또 힘들면은 전철 있는 데까지 와서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 저기 요 밑에 거는 설립을 했고요. 남쪽은 뭐 또 설립을 했는데, 저건 에, 말년 건강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게 산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눈여기입니다. DNA가 틀려요, DNA가. 신보수선언,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